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4월 6일 밤입니다. 자, 제 영상 제목에 학교 시험 잘 치는 방법 이렇게 올린 이유가요. 낚시죠. 웬만해서는 뭐 관심도 없지만 탁 보니까 학교 시험 잘 치는 방법이 있었나 하고 그래, 이게 뭐야 하고 한 번쯤 들어오셔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냐 하고 들어오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3주 후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고요. 중간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나 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 관계 없겠지만요. 아이나 부모나 지금부터 마음 급하고요. 가슴 조이는 시간이 이제 착착 다가오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고민스러워지고요. 걱정만 쌓입니다. 이게 유사일에 시험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자, 시험을 잘 치르는 애들, 그러니까 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 공부를 봐주고 뭐 답을 맞춰주고 하다 보면 이제 3주 남았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요. 1주만 더 지나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간절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1주 남겨놓은 시점이라 그러면요. 2주만 더 있었으면 진짜 잘 볼 수 있었겠는데 하고 부모님이나 욕심 있는 아이들은 아주 한탄을 합니다. 자, 내일 모레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요.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시험 전날이면 3일만 더 있었으면 내일 시험 보는 거 완벽하게 마치고 갈 텐데 준비할 텐데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아쉬움과 그 번뇌의 고통으로 보내는 게 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자, 그나마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면 이런 걱정이 덜 하겠지만요. 공부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모나 시험 때가 되면은 초조해지고 기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한 그 과정을요, 그게 좀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요. 자, 그러니까 내일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오늘 밤샘을 해가지고 시험 치르고 아이는 파죽이 돼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잠깐 하는 게 3시간,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한다고 또 하다가 밤샘에 하고 또 다음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자고요. 수면 보충하느라고. 그리고 부시시하게 몽롱한 상태로 또 학교 가서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부터 내 아이를 끔찍히 사랑을 한다면요. 시험 전날에 밤샘을 시키거나 3시, 4시까지 공부하는 것을 말리세요. 자, 12시까지, 보통 이제 1시까지 공부하는 게 몸에 뱉다 그러면 1시에서 딱 그치세요. 욕심이 나더라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 1시까지 안 하고 3시, 4시, 5시까지 하고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떨어져서 3시간, 4시간 자는 거나요. 결국은 잘 보면은요, 그 행태를 잘 보면요. 전날 밤샘 했던 시간만큼 더 자면 더 잤지 덜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딱 잘라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아이가 공부하는 걸 열심히 밀어주되 절대로 밤샘은 못하게 하고 갔다 오면 바로 또 공부를 하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오늘 뭐 수학 시험을 봤어. 그러면 집에 오면은 답을 맞추고 몇 개 틀렸냐, 뭐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서로 자꾸 통곡을 하든가 아니면 또 다 맞으면 좋아라 하고 또 뭐 이러는데요. 시험을 치르고 OMR 카드나 이렇게 답지를 적어서 내는 순간에 그걸 끝난 겁니다. 그거를 집에 와가지고 막 다음 내일도 시험 봐야 될 과목이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나간 거 자꾸는 이제 흔들고 이러면요. 내일 시험도 망쳐요. 그래서요. 아이가 시험지를 가지고 옵니다. 시험을 치르면요. 그 시험지를 부모님이 딱 잡아가지고 자 됐어. 딱 모셔놓고 내일 시험 볼 공부를 그냥 시작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한 달, 2주, 뭐 열흘, 3일, 뭐 10시간만 더 있었으면 이래 놓고는 시험 치르고 나서 그거 채점하느라고 다 배려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3일 동안 다 끝난 다음에 또 이게 시험 끝났다고 또 놀러 간다 그래요. 그런 습관 들이지 마세요. 한 12년 전에요. 주중에 그 친구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동창들이 모였는데요.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상가에 뭐 갔다가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노래방이라는 데를 절 데려가더라고요. 가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아이들이 당구나 뭐 노래방 이런 데는 그 학생들이 출입 금지 구역인 줄 알았어요.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한참 뭐 같이 어울리고 끝나고 나오니까 복도에 교복 입은 애들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죠. 제 학생들이 여기 올 수 있어요? 하니까 노래 연습장은 괜찮대요. 보니 하얘 옷 입은 교복 입은 꼬라지 보니까요. 옷감이 모자랐는지 전부 다 뭐 짧게 입고요. 어디서 쥐 잡아먹고 나왔는지 입술은 새빨갛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왜 이렇게 왔어요? 물으니까 시험 치르고 스트레스 해소하러 왔대요. 무슨 스트레스예요? 그 시험 치르고 나서 보상 심리로 뭘 요구하는데 자르세요. 자, 너 시험 치르기 전에 1시간, 6시간, 3일,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2주만 더 있었으면 이게 시험 기간 내 그냥 머릿속에서 항상 차 있었는데 이게 끝나고 안 잡아주면요 똑같은 일 매번 반복합니다. 거기서 딱 잘라야 돼요. 자, 너 이런 마음이 있었지. 미리 약을 푸세요.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만 어머니가 하세요. 더 있었으면 하고 세뇌를 하십시오. 자, 그 일주일 그렇게 네가 시험 보기 전에 간절히 요구했던 그 시간이 지금부터야. 남들 놀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약간 핀트가 벗어나는데요. 자, 시험이 다 끝나면요. 이런 얘기를 아이를 붙잡아 놓고 야, 결산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시험 문제 하나하나 좀 차분히 부모님이 보고 왜 틀렸는지 보세요. 자, 점수와 상관없이 일단 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여기서요. 차라리 몰라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얘는 공부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틀린 문제 거의 다가 꼼꼼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틀린 문제가 거의 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다음에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이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사그르르 또 녹아내립니다. 그렇지. 정신만 차리면 되지. 그거는요. 정신만 차리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다짐은요. 부모 세대 때나 해당되는 얘기고요.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 고쳐집니다. 한번 보세요. 웬만해선 고쳐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 때 아는 문제 틀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아는 문제는 물론 당연히 맞아야 되고 남의 것까지 이렇게 보고 베껴서라도 점수를 높이려고 그랬죠.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그냥 쓰고요. 심지어 시험 시간에 자빠져 엎드려 자는 애들도 많아요. 이제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자, 국어는요.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는 95점 맞았네.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 낭패당합니다. 내 아이가 교과 과정을 제대로 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국어는 시간만 주면 다 만점 받는 과목이에요. 물론 문학이나 문법 공부 안 했으면 뭐 틀리겠지만요. 웬만큼 해가지고 눈치 못 챕니다. 국어는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다 올라가면 풀어볼 시험 문제조차도 없어요. 1학년 때는요. 아닌가 긴가를 한번 가서 보면 제 얘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수학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거 왜 틀렸니 보면 뭐 별별 사례가 다 나올 거예요. 변명이. 그런데 어떻게 귀결되느냐? 다 실수로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는 뭐 빤해요. 왜 틀리는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실수를 안 하는 방법, 꼼꼼해지는 게 굉장히 꼼꼼하지 않은 아이가 꼼꼼하게 되는 방법, 이런 거 교습해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내 아이의 치명적인 결함을 고쳐줄 어떤 시설이 없어요. 이건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 과정이거든요. 꼼꼼한 과정이. 차라리 수학을 배운다, 뭐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수학을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이러면 학원 가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가끔가다 웃기는 얘기도 해주고요. 또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맛있는 것도 주고요. 일단은 아이들은 그런데 익숙해져 있죠. 공부다운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이렇게 환경에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오는 애들은 극히 드뭅니다. 자, 매번 시험 때 겪어야 되는 건 시간 부족이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이 시간 부족했던 거, 그거는요 시험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걸 다 낭비해요. 뭐, 앞으로 석 달 남았으니까 다 쓰고 또 그때 가서 또 마음 조이고, 이게 안 고쳐지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단을 내리셔가지고요. 뭐 시험 끝나면 보상으로 뭐 며칠 놀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공부시키기가 쉽나?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끊을 건 냉정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내 아이 공부시킬 때는요. 그래서 이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팁이 부족하시면요 멤버십에 오셔가지고 중학생들은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 가르쳐 드려요. 자,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문제잖아요. 고등학생들은요, 고1들은 지금 국어 과목에 풀어볼 문제도 거의 없어요. 중학교 때 교육과정을 제대로 안 한 애들은요, 그런 문제에 탁 벽에 부닥칩니다. 중학과정이 수능 과정이 다 들어있거든요. 충분히 연습 안 하니까요. 중학교 때 국어과정을 공부 안 해도 95점, 100점 나온다고 소홀히 했을 때는 그 많은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국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걸 뭐 해요? 다른 과목 수학합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시험을 봐야 될 게 상한데 수투 공부하고 있어요. 거의 이 수준이죠. 그래서요, 고1들은 무조건 내신입니다. 내신 잘 보려면 기본적으로 그 수업 시간을 잘 들어야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물론 그 선생님들 수업 시간을 집중해서 듣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좀 산만하니까요. 선생님이 산만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꼭 저기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 꼭 봉숭아 학당 같아요. 맹구가 나와서 뭐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아이들을 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1 되면 사회하고 과학 공통 그러니까 저기 사회 하잖아요. 과학도 하잖아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게 공통과학, 공통사회거든요. 중학교 때는요. 뭐 조금 국영수가 돼 있으면 사회과학 과목은 일주일 동안 바싹 준비해도 100점 나와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처럼 시험 때 반짝 했다고 달라붙었다가 낭패당합니다. 절대로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나오는 애들 가끔 있어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거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요. 시험 칠 때는 밤샘을 하지 마라. 그렇지만 정신이 멀쩡할 때는 열심히 시켜라. 밤샘 하고 다음날 또 잘 것 같으면 그게 그거고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리듬이 깨져서. 몽롱한 상태로 암기해서 쓰는 문제는 요즘 없거든요. 자기도 생각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게 몽롱해지면 자 실수로 다 틀려버려요. 그리고 시험 치는 날 과목별로 문제집 가져와서 뭐 망했어요부터 해가지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 딱 접어라. 그리고 내일 시험 공부 바로 시켜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나면요. 시험 칠 때 늘 트라우마처럼 안타까웠던 시간 부족. 이번 시험 끝나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치르지만 끝나는 날 싸그리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 마음이. 마음은 급하지 행거는 없지 점수는 덜 나올지 다들 걱정은 하니까 이번 시험 끝나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시험 끝났다고 또 부모님이 또 그걸 깨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어이구 고생했으니까 고기나 먹으러 갈까. 자, 이번 주 끝나서는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 그러지 마세요. 시험 기간 동안 본인도 사람인 이상 안타까워했던 게 있거든요. 시간 부족. 시험 끝나면 바로 다음 시험 준비, 기말 시험 준비를 타이트하게 가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늘 해오던 대로 또 끝났으면 수고했다고 또 쉬고 또 하고 쉽지가 않아요. 예전보다는요. 아이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진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책이나 강의나 교재. 그런데 예전보다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이의 공부를 방해할 수 있는 집중력을 깨주는 교육과정. 학교 교실 분위기. 거기다 스마트폰, 게임. 너무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때는 학교 가는 게 오히려 더 즐거웠습니다.
사회에 재밌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물론 학교보다 사회가 더 재밌는 애들이 몇 명 있었죠. 나가면 담배도 피고요. 술도 뭐 이렇게 숨어서 마시고요. 뭐 제사가 있으면 또 가서 또 아침부터 그냥 들이마시고 학교 와서 꼬꾸라져 자는 애들도 있고요. 진짜 있었어요. 선생님이 깨우니까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렇게 보니 오늘 저 제사가 있어가지고 음복하느라고. 코미디 같지만요 진짜 있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은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소재는 많이 있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만큼 재밌는 게 많다.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가 중심만 잘 잡으면요. 우리 때보다는 명문대 보내기 쉽습니다. 왜? 많은 애들이 그런 유혹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으니까. 자, 제가 오늘 간판에는요, 시험 잘 치는 방법 했지만요. 뭐야 방법은 무슨 비법이 있나고 제 강의 들으면서 불평하실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제가 얘기한 거 다 방법입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아쉬웠던 거 바로 다음 시험부터는 잘 보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내 아이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를 진학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려면요. 부모님이 힘드시겠지만은 때로는 냉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